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에서 엄청난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군에서 국방부에서 이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도발하면 여러가지 군사 옵션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해놨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완전히 지금 쫙 깔렸습니다. 이야,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그 사전 승인한 군사 옵션 내용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알면 김정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은 정찰 자산 더 강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는데 말고 진짜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군사 정보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시에 미군 군사 옵션 시행을 사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쫙 나왔습니다. 바로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1년의 무력 시위, 즉 Show of Forces 옵션을 사전 승인한 상태이며 선물 없이 지나간 성탄절 이후에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행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1년의 무력 시위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이 무력 시위 옵션에는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과 지상군 무기 훈련 등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지 핵심은 미국이 DMZ와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전력을 투입하느냐가 될 것이다. 야, 이 마지막 이거 미국이 DMZ와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전력을 투입하느냐가 될 것이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미국은 9.19 군사합의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 거 다 무시한다. 우리는 완전히 개무시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원래 그거 할 때부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우리 외무부 장관을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화를 냈었죠. 뭐한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겠다. DMZ까지 바로 그냥 지상군도 보내버리고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DMZ 가까운 곳에 미국 탱크들 딱 대기하고 있어 보십시오. 김정은이 아마 간이 쫄깃쫄깃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다시 진행한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주한미군 전력 외에 공식적으로 추가의 증원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무서워가지고 1년에 한 3번씩 그렇게 해버리니까 잠도 못 자고 3번씩 잠을 못 자니까 죽겠는 거죠. 왜? 주한미군만 해도 무서운데 또 주일미군, 주한미군 다 합하면 이게 이제 대북한 전력인데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미 본토에서 엄청난 전력들이 들어오니 여기서 이제 들어왔다가 그냥 후닥닥 해버리면 이게 바로 김정은 이거니까 굉장히 겁났던 것이죠. 이거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 다시 안 해도 지금 있는 전력으로만 예를 들어서 DMZ와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전력을 투입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략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이것 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겁이 날지 이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을 오금지리게 할 미국의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자, DMZ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 봐라. 자, DMZ에서부터 평양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138km입니다. 도로의 거리는 한 160km 이상 되는데 직선 거리는 138km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항공기들이 138km까지 접근했을 때 북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이 주변에 지금 미국은 어떤 전력들을 갖다 놨는지를 쭉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군은 북한 도발 시에 즉각 DMZ 향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을 바글바글하게 지금 준비해놨죠. 일단 그냥 기존에 있는 우리 주한미군 미공군 전력들 한번 보면, 오산기지에 제51 전투비행단에 F-16 전투기 그리고 A-10 공격기가 있죠. F-16이 한 40대 되고 A-10이 한 20대 됩니다.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에 역시 이제 제8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여기에도 F-16 전투기가 한 40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주한미 공군 7공군 전력이고, 이제 그 외에 일본에 있는 5공군 전력, 그리고 미 해군 7함대, 그리고
해병대 전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혼슈 북쪽에 미사와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 해병 항공단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대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FA-18CD 해병 일반 호넷입니다. 호넷 전투기 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는 35 항공단, 여기는 F-16CM, 그래서 와일드 위즐 전문 기체들인데 방공망을 전문적으로 제압하는 이 폭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16CM이라고 여기 적습니다. 이게 지금 있죠. 그리고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 여기는 전투 비행단 기지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FA-18 슈퍼 호넷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그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 지원용 탑재용 전투 비행단인데 이게 지금 요코타 기지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이 1월부터 6월까지 핵연료 교체, 핵연료 재충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험 운전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 작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전투기들 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래서 걔들을 요코타에다가 보내놓은 겁니다. 슈퍼호넷들을. 그거 제가 지금 발견해서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올려드렸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지금 뭐 딱 요코스카에 대기하고 있죠. 여기 엄청난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비행장에 여기 역시 해병 항공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FA-18 호넷들하고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역시 제15 비행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F-15C D형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없었던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서 현재 2척의 정규 항공모함, 그리고 여기 역시 사세보에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이 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고, 이런 항공력이 여기에 주둔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B-52 그림 갖다 놨는데 B-52 괌에 지금 6대 있습니다. 괌에 6대. 뭐 6대밖에 없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6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되면 김정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게는 악몽 같았던 2017년 스트라이크 패키지 기억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때 채널의 뉴스탑10에서 이거 엄청나게 비웃으면서 재밌게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당시 2017년 코피 작전 그때 할 때 북한을 겁주기 위해서, 김정은 겁주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러니까 참수 공격, 그리고 폭격, 뭐 이거 완전히 종합적인, 그리고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특수부대들 오스프리 가서 데리고 오고 한 이 모든 것들 다 해가지고 HH-60 또 HH-130 그 조종사들 혹시 격추되면 조종사들 데리고 오는 이 패키지까지 완전히 다 해가지고 북한에 보냈는데, 문제는 거기에 스텔스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스텔스기 하나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항공기들을 대규모로 북한에 집어넣었는데 북한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6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은 26일 국가정보원 간의 간담회에서 미군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한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B1B의 궤적을 공개한다 라며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라고 이철우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6대, MC-130J 특수전기, 그리고 CV-22B 오스프리 수송기, KC-135R 공중급유기 등 대규모 편대가 23일 심야에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으나 북한은 이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미국은 지금 북한 겁주려고 이렇게 한번 쫙 했는데 북한이 뭐 좀 알아야
막 반응을 보이고 니들 왜 이러냐 이 나쁜 놈들 호전광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온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정원에다가 정보를 흘려줬고 야 우리 이런 거 했다. 근데 쟤들 모른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정보위원회 간사위원장인 이철호 의원한테 또 국정원이 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철호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보도가 됐더니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나쁜 놈들 호전광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북한이 레이더 탐지 시설이 사실은 열악하다. 왜냐? 북한에 이제 SA5라고 그 강원도 원산하고 황해도 여기에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정거리 한 250km짜리 아주 구형입니다. 이거 레이더를 딱 가지고 이제 쫙 탐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들은 남쪽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동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란 겁니다. 북한이. 남쪽에서 직선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봤겠죠. 그런데 일본 쪽에서 동쪽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스텔스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완전히 대형 기체입니다. B-1B 스텔스기 아니거든요. 이거 2대. 그리고 F-15C 아마 B-1B를 호위하는 전투기였던 것 같은데 F-15C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제일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대형 전투기 아닙니까? 그거 6대. 그리고 MC-130J 특수전기, 허큘리스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는 그 수송기 얼마나 덩치 크고 뚱뚱합니까? 이거 그리고 오스프리 당연히 이것도 그 스텔스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HH-130 역시 이제 이 허큘리스 수송기 아닙니까? 그리고 HH-60 블랙호크 특수전기 아닙니까? 블랙호크 헬기가 무슨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텔스가. 그리고 KC-135R 공중급유기 뭐 이거 보잉 707 여객기 개조한 건데 당연히 스텔스일 리가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덩치의 비행기들이 대규모로 그냥 북한 쪽으로 들어갔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북한이. 그래가지고 미국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제 북한이 그제서야 이제 알고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런 건데 이런 스트라이크 패키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B-1B였지만 그것이 선수가 지금 B-52로 교체됐고 이때 B-1B는 그때 뭘 탑재하고 갔냐면은 제즘을 탑재하고 갔습니다. 사정거리 370km짜리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평양 때리려고 하면은 평양 가까이 갔어야 되죠. 370km짜리니까. 그런데 지금 B-52는 아닙니다. 제즘 아니에요. 자,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란 뭐냐? 이런 거예요. 적의 방공망을 일거에 돌파해서 중심 깊숙이 위치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편대군입니다. 전자전기와 전투기, 폭격기 등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기체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탐색구조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 조기경보기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항공지휘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도 투폴레프 95 베어 그리고 수호이 35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독도 영공 침범하고 할 때 A-50 조기경보기가 같이 왔죠. 이 지휘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기경보기 갑니다.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진에 추락할 수 있으니까 공중급유기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탐색구조기 혹시나 적진에서 미사일 맞아가지고 격추되면 조종사들 구출해 와야 되니까 탐색구조 전문 기체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HH-130과 HH-60이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몰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년 만에 다시 준비된 스트라이크 패키지. 북한이 절대 못 막을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52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시 B-1B는 제즘을 가지고 갔는데 B-52는 지금 제즘 ER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제즘 ER은요, B-52H 전략폭격기에 20발이 탑재되는 공중발사 스텔스 순항미사일입니다. 최대 930km의 사정거리와 마하 0.7 수준의 비행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450kg급의 관통 탄두는 물론 챔프 탄두도 탑재 가능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탄두 중량이 450kg인데 이게 관통 탄두라 이겁니다. 그리고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B-52는 스텔스가 아니죠. 그래서 B-52가 오는 것은 물론 지난번처럼 동쪽에서 들어가면 또 못 보겠지만 남쪽으로 이렇게 쭉 와서 DMZ로 올라오는 거 북한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쏘는 미사일은 스텔스입니다. 그냥 북한 입장에서는 B-52가 오는 건 보지 얘가 뭐 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미사일 쏴도 스텔스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챔프 탄두도 탑재하는 겁니다. 챔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고출력 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쫙 다니면서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처럼 쫙 다니면서 계속 쏴가지고 적의 레이더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금속 물품 집어넣으면 불나고 터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930km를 비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스텔스니까 뭐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 꼬불꼬불 다니면서 순항미사일이니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경로만 찍어주면 알아서 막 가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기 또 레이더 있네 또 찌지자, 또 저기 또 뭐가 있네 통신기지 있네 찌지자, 저기 또 뭐 미사일 기지가 있네 찌지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챔프입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몇 발 보내면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것이죠. 회로를 다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미사일 발사. 이게 바로 지금 B-52가 이거 준비 갖추고 있다. 2017년에 B-1B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B-52는 지금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했습니다. 자, 그래서 MDL 근처에서 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김정은의 관저까지 10분 만에 날아갑니다. 제가 마 0.7, 그래서 138km 계산하니까 한 10분 날아가네요. 10분. 제점 ER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분 날아가가지고 딱 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B-52가 덩치가 워낙 크니까 자기네들을 레이더로 보이겠죠. 그런데 레이더로 봤지만 미사일, 제점 ER, 스텔스니까 20발 탁탁탁 떨어뜨려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중에서 몇 발은 챔프 해서 레이더를 다 찢어버리고 계속 평양까지 날아가서 그냥 관통탄두로 들어가서 꽝 해버리는 것이죠. 관통탄두니까. 그래서 이 레이더에 B-52만 보이면 김정은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하 수백 미터의 벙커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도 안 좋은데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잠도 안 오겠죠. 신경쇠약 걸리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이 내용을 알면 김정은 기절할 거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2월 달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대규모로 하자 해가지고 이거보다 막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전력들 들어와 버리고 또 앞으로 비질런트 에이스 못했지 그것도 하자 하면은 사상 최대의 항공 전역 훈련 해가지고 그것은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하는 훈련이니까 김정은 때려잡는 훈련 하자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전투기들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정말 신경쇠약 걸려서 다이어트 저절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못 치는 것이 아니라 안 쉬는 거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고 신년 선물 보내고 안 보내고는 선택할 일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스트라이크 패키지 지난번에 알지도 못했죠. 이거에서 쥐도 써도 모르게 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건 뭐 겨우 이거냐? 아닙니다. 그 숨어있는 이 제점 ER의 B-52에 들어간 제점 ER의 위력이 그 정도 되니까 김정은이 정말 기절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